용량 설정이나 어떤 약물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저희는 무조건 체중당 배수로 이제 투입하고 있는데 건강이 살짝 중환자실 보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이거 인간의 몸이 아니다 지금. 약을 약으로 박아버리는 코치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메스몬스터 약물 업자입니까? 그럼 약간 자기 몸과 주변 선수들의 마루타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선수들이 해외에서 죽기도 하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문단속입니다. 요즘 이제 보디빌딩이 되게 많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팀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뜨거운 감자 메스몬스터를 이제 모셔봤는데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간단히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메스몬스터 헤드코치 최민국입니다. 끝입니까? 예. 오늘 촬영이 굉장히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 메스몬스터 소속 보디빌더 IPB 프로 이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스몬스터 소속 김형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에 앞서서 이제 프로틴유에서 이제 모신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뭐 한 잔씩 하고 시작을 하시죠. 단백질 중요하시니까. 일단 메스몬스터라는 팀이 대체 뭐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좀 그게 궁금한데. 이제 저희 코치가 거제에서 이제 주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칭을 받으러 매달 거제에 내려가면서 이제 운동 끝나고 밥 먹으면서 우리도 팀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명륜지사가 밥 먹고 나와서 네. 그 앞에서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메스몬스터 어떠냐. 그러면 이제 메스몬스터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인원이 조금씩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단에 대한 기준이나 뭐 방법이 있나요? 무조건 저희한테 레슨 받는 레슨생이 저희 기존 팀원들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이 선수는 어떠냐고. 전원 동의를 받으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개인 모임도 많으면 네. 올리는 친구들끼리만 올리고 입장 파가 나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잡음이 없는 맞아요. 사람이면 좋고 이제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냥 마음에 든다고 우리 팀에 들어올래? 이건 아니고. 전체적인 팀 분위기 조화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한번 거치는 거고. 그럼 레슨이라 하면 어떤 레슨을 혹시 진행이 되고 누가 진행이 되는지? 운동, 영양, 케미컬 그리고 이제 포징까지. 그러면 그걸 헤드코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팀원은 제가 다 하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이제 프로 준비하는 선수들은 이제 저희 3명이서 같이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도 같이. 저는 근데 약간 뒤에도 준비는 했지만 진짜 온라인 코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스템 바꾼 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이제 오프라인 피드백까지 받아나가고 온라인인데도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13명. 네, 13명. 코칭 인원 300명. 300명. 코칭 받는 분들은 300명이 있고 팀원들은 이제 어떻게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13명 정도? 3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인데요. 그래서 거의 저희 이쪽으로 몰빵돼 있고. 네, 3명, 한 명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3명이서 같이 오프라인도 다 같이 하고 온라인도 다 같이 하고 저는 한 온라인 한 10%? 그러면은 요즘에 이런 팀도 생기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 보디빌딩 코치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일반적인 트레이너랑 보디빌딩 코치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트레이너는 이제 일반 사람들 많이 하고 좀 넓죠 범위가. 건강이 피트니스가 포커스입니다. 특별한 목적, 방향성이 이제 보디빌더다, 금비드다 이제 약간은 이제 건강이 살짝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얼마 전에 옛날에 한번 그런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병리학이라든지 뭐 의학 서적을 읽는 게 뭐 케미컬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리학은 답이 없으니까 혹시나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고혈압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하니까 약간 건강과는 상반되는 거라고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엘리트 선수들도 보면은 코치분들이 극소수겠지만 네. 선수들이 아프거나 이래도 뭐 이런 진통제 먹이고 시합 출전시키고 그러잖아요. 헤드코치님이 생각하시는 그 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케미컬이라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합 직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저희는 건강을 이제 포기해가면서 몸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포기는 아니지. 포기는 건강을 지켜가면서 포기는 아니야.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몸적으로 건강을 막 해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조금 그런 걸 감안해가면서 하는데 아 근데 유지가 되나요? 최대한 유지에 가깝게? 최대한 유지해줘. 최대한 유지에 가깝게. 그러면 이제 세 분은 아예 일반인 분들은 터치를 하지 않으시나요? 일반인들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센터 트레이너들이 관리를 하고 뭐 원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잘못 비춰지면 워낙에 이제 케미컬에 좀 민감하니까 권유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작업이 나올 수 있어. 웬만하면 일반인 분들은 안 하죠. 그냥 이제 저희는 일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네. 보디빌딩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특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은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유지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코치님이 보실 때 뭐 매스몬스터만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나 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운동이 저희 나라 선수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이제 해외 오픈 올림피아 선수들 주관의 운동 방향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해외 올림피아 선수들을 보면 이제 운동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거든요. 기본 메커니즘은. 거기서 뭐 템포나 가동 범위나 뭐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메커니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좀 괜찮게 나오고 선수들이 많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라인 코칭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 보디빌딩이라는 게 사실 몸과 생활과 더 나아가서는 멘탈까지 관리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케미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호르몬 연쇄 반응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까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저희가 매주 체중이나 피하 상태나 뭐 이제 케미컬로 이상 반응 같은 걸 체크해서 매주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 연쇄 작용 같은 거를 좀 잡아내고 있고, 저희도 온라인 코칭이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좀 잡혔어요, 부정적인 면들이. 근데 이제 피하 상태 체크나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그냥 이제 포징을 좀 보내라고 하든가. 사진상으로? 네. 아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사진상으로 사실 이게 안 당겨요. 근데 쉽지 않다고 네, 맞아요. 생각하고. 안 당기니까. 근데 안 당기는 걸 감안해서 제가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아 대퇴 세퍼레이션이나 뭐 둥근 어느 정도 벗겨졌는지 계속 그거를 이제 가까이서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든. 아무리 포토샵을 해도 좀 잘 커버가 안 되는 곳이니까. 영양이나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정이나 변동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케미컬적인 부분을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약간 리포트 같은 걸 쓰죠. 매주. 그래서 이제 솔직히 각각 그 선수들이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까먹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직전 주에 어떻게 리포트가 나왔는지, 그 전 주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선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쓰는 거죠. 아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이것만 듣고는 사실 조금 이해가 어렵긴 해요. 네. 요즘 또 입 터져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운동 강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네. 계속 물어봐요. 네, 계속.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몸이 나왔으면 이제 다 물어봐요. 유산소 뭘로 탔는지, 아니, 신발 남이 이제 어떻게 입고 왔는지. 쓰면 안 되는데 특정 약물을 쓰면 운동 중에 붓는 게 있잖아요. 네. 부어 있으면 물어보면 100%다 그걸 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죠. 근데 다 진짜 진실되게 다 얘기해주고 서로 믿어서 하는 분들은 시합까지 이제 끝까지 결과치가 괜찮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벤로딩, 뭐 수분 작업에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어요. 체중당 가이드라인. 스킨 상태를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뭐 이 정도 다이어트 했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다이어트 했으면 이렇게 그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또 저도 원래는 선생님처럼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예. 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보내주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내가 그냥 원래 알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제 거대로 했는데 그걸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잘 해줘야 내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고 저는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아 이게 좀 다르긴 하구나. 잘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저도 지금까지 믿고.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분류 나눴다 해도 뭐 어떻게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눠 생각 드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변수는 그때 시합장에서 변수는 네, 타이밍에 바로 이제 바꾸죠. 그러면은 혹시 이런 설정을 해주실 때 뭐 용량 설정이나 어떤 약물을 써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운동 그 사람 운동 테크닉을 좀 제일
크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체중당 배수로 이제 투입하고 있는데 그 사람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매스몬스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여러 가지 해봤어요. 체중 곱하기 18에서 20 정도를 세팅을 한다. 조금 너무 단순하게 설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또 약물 수용체가 또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오면서 이제 수용체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는 저는 이제 오픈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선수는 그냥 운동이 안 돼서 그냥 안 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용체는 올림피아 수준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그 밑에 뭐 아마추어나 그냥 일반적인 프로에서는 그냥 운동이 거의 한 90%인 것 같아요, 제 생각. 저희가 레슬하는 선수들이 자기는 빨리 크고 싶고 이제 여기 올인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쫓기죠. 왜 용량을 다 안 올려주냐? 또 인슐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싶다. 인슐린. 네. 저는 저도 말했거든요. 지금 운동이 안 잡혀 있는데 용량을 올려봤자 뭐가 지금 의미가 있냐고. 접근을 또 보면 대부분 용량을 먼저 높이면 몸이 커진다 생각하는데 몸이 좋아지고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접근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무조건 많이 하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진 상태에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뭐 더 많은 분들을 접하시겠지만 몸이 내추럴인데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이제 종목 특성을 고려 안 해버려. 더 깎아버려. 없는 거죠. 저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집 사면 개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고객님이셨네. 아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을 샀을 때 연락이 와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지식이 없고 그냥 구매를 하면 그 사람이 짜주는 거대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몸사진 찍어 보내라. 그래서 찍어서 보냈는데 약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때 다 끌었었어요. 그럼 그때 지금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끊는 게 맞았나요? 그쵸.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코칭 이런 걸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끊고 운동이나 열심히. 의도치 않게 온라인 코칭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제프나 네. 밀로사 제프나 어느 정도 보디빌딩에서 입지가 굉장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코칭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데 코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왜 따르시는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이제 선수들이 결과로 계속 입증되고 있고 계속 커지는 걸 느끼니까 우리 팀원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입증해왔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장민 선수를 볼 때 원래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도의 성장을 혼자 했었어도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집에 있다가 복귀를 하려는데 그때랑 다른 게 결혼도 했고 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을 같이 하는 게 낫겠다. 금액이야 뭐 몇 천만 원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코치를 알아보다가 저인 걸 안 밝히고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얘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생각보다 어리고 솔직히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전 일반인이라 가지고. 코치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9살입니다. 어우씨. 제가 봤을 때 그 반응이었다. 많이 틀렸죠.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운동 방식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이제 혼자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것도 많이 이제 바꿨고 성장 제 맥스치는 딱 그 찬클래식 때도 다 안 빼고 수분 찬 거거든요. 거기서 더 커지질 않았을 것 같아요. 지식이나 이런 게 리밋이 걸려있는 상태였거든요.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사실 보디빌딩이라는 게 은퇴할 때가 거의 다 와가는 선배님들이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라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나이도 아직 어려서 네. 저는 좀 염려되는 게 경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의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지식을 쌓은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자기가 써보는 거죠. 형님 내추럴 같은데. 케미컬이란 게 연구가 거의 안 된 분야다 보니까 솔직히 기본 프로필만 보고 거기서 이제 유출을 해가지고 의학서적으로 이제 부작용들을 이제 돌려막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대략 다 써봤죠.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엄청 높게도 써보고 인슐린도 이제 써보고 지금 저희는 인슐린 안 쓰는데 인슐린도 다 써봤거든요. 그럼 그게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5년 동안의 케미컬 사용으로는 저는 데이터 네. 축적이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만으로 생각하면 적을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케미컬을 적용했을 때 거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거의 다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생기기 전에 네네. 그거에 대한 좀 지식을 조금 축적한 방법이 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옛날에 진짜 처음 할 때는 잠배기도 받고 논문도 많이 찾아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의학서적 같은 것들 자민 형님은 U에서 U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2년 전 하반기 때 시합 체중이 77kg. 근데 그때도 다 못 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거의 90kg 중반 후반 정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창 클래식 그때 96 아니었어요? 아마 이번 토론토처럼 뺐으면 90 초반이었어요. 근데 90 초반이었는데 이제 케미컬을 다 오프하시고 3년 동안 케미컬을 쓰면서 올렸을 때 솔직히 이게 91을 그 초반을 넘기기 힘들거든요. 6개월 동안 3년 오프 기간을 이제 복구시키고 시합 체중을 10kg 이상 더 불린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U에서 U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해도 되나? 네. 거우 들어가봐라. 네 이름 치면 니에 대해서 당연히 욕도 있고 한데 제가 마치 회유당해서 웨스트민스터에 들어갔다 영입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나죠. 이번에 나바 프로 하신 김태형 선수 아무도 몰랐어요 그 선수가 누군지. 근데 그때 왔을 때 80초만? 84? 근데 이번에 96으로 나바 프로 1등 하셨거든요. 다 U에서 U를 만들어서 결과를 내보내고 있는데 다 U에서 U라고 하니까 저희는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민국이 코칭 스타일이 일단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잘 하죠. 그 팩트를 고른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기분 나쁜 네, 거 맞아요. 아는데 저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메타인지가 확실해. 그래 내가 족밥이니까 그걸 계속 수용하고 수정하려고 해요. 계속 물어보고. 근데 안 좋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서로 이렇게 근데- 하면은 되는데 이제 삐지고 말 안 하는 거죠. 이 운동이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약간 내가 낸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좀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저는 이번에 다 겪어서 알거든요. 이번 재팬 뛰고 한국 와서 제가 중환자실 입원에 있었거든요. 저칼륨 혈중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몸이 마비가 돼서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가 됐어요. 제 피 검사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 3분이 모여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이거 인간의 몸이 아니다 지금 사람 몸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수치나 이런 것들을 코치한테 전화해서 수치가 이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손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얘기해 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오케이 그럼 이런 치료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치료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제가 바로 퇴원했고 뭐 그분들이 스테로이드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몸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구 같은 경우는 그냥 케미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의학서적을 공부하면서 이럴 때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이럴 때 어떤 수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좀 더 신뢰하게 됐죠. 그럼 약간 자기 몸과 주변 선수들의 마루타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 몸에 말았다 했죠. 네. 이게 케미컬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면 보디빌딩 자체가 몸에 데미지가 많이 축적돼요. 맞아요. 그중 아까 이제 언급하신 CPK 수치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수치 중 하나인데 평소에 그 CPK 수치를 좀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근데 CPK는 이제 운동하면서도 나오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수치가 너무 달라요. 이게 운동 강도에 따라서도 500이 나오는 선수가 있고 4000이 나오는 선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잘 배출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혈압을 잘 유지하는 거. 왜냐면 혈압이 높으면 이제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 섭취. 너무 높은 선수들은 이제 휴식일도 줘야 되고. 왜냐면은 보디빌딩 하면은 CPK도 세 가지잖아요. 네. MM이랑 이제 네. MB, BB 이렇게 나뉘는데 MM하고 MB가 사실 보디빌딩 쪽에서 제일 많이 필두되는 그 CPK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분과 혈압과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는 조금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배출이 안 되니까. 근데 또 케미컬 쓰면 그쵸. 신장 수치는 될 텐데 그럼 이게 사실 신장 잡기가- 수치요? 신장 수치, 신장 자체도 좀 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전부 다 이제 몸에 체수분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전부. 몸에 체수분이 많아서. 그쵸. 케미컬을 쓰면 일단 전부 다 체수분이 증가하니까 네. 근내 수분도 증가하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이 일단 상승하게 되니까 혈압이 상승하면은 이제 배출이 좀 잘 안 돼요. 신장 기능도 이제 고혈압 때문에 좀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심장도 그렇고. 좀 혈압이 높은 선수들은 웬만하면 이제 ARB 같은 거 처방시켜서 좀 먹게 하고. 왜냐면 요즘 확실히 그 사이드 이펙트적인 부분들이 엄청 두각되고 있어요. 선수들이 해외에서 죽기도 하고 제일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일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CPK가 아니죠. 무조건 1순위가 혈압이죠. 근데 사실 혈압 관리라는 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네. CPK랑 동일하게 또 문제되는 게 콜레스테롤적인 부분이 네. 엄청 박살이 납니다. 일단 오르고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그걸 어떤 호르몬을 막기 위해 먹는 게 또 높여주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네, 호르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약을 약으로 막아버리는 다 이제 감수를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메스몬스터는 진행이 되는지. 일단 제일 기본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나 뭐 트랜스 지방을 덜 먹는 게 일단 1순위인데 아 근데 그게 아무리 보디빌딩 식단을 해도 일단 박살이 나잖아요. 일단 올라는 가더라도 그래서 더 악화되는 걸 이제 식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LDL이 특정 수치 이상 넘어갔을 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LDL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HDL이 올라갈 수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케미컬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수치까지 괜찮아라고 네. 용인되는 수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말해도 되나요?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왜냐면 저는 사실 다 알고 약이 아니에요. 약이 네, 아니에요. 이런 선수들이나 이제 많이 아는 선수들 아는데 다른 선수들도 모르니까.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영업 비밀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케어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온라인 코칭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코치도 그렇고 당연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른 코치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케어가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제 약 꽂고 용량 대충 맞춰서 아나볼릭한 느낌 오니까 가자. 약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기현 씨처럼 많이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알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 그거에 대한 페이를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 해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역량이 안 되는 코치들이 많다 이거죠. 당장에 자기 몸도 못 만들고 완성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제가 겪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코칭을 받다가 그때 경구도 되게 많이 먹으라 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위궤양도 있고 좀 문제가 많아서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을 받았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의사냐 네가 아픈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내가 돈 내고 배우는데 그걸 당신한테 얘기하지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 얘기해가지고 한판 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궁금한 건데 이게 선수들 케미컬을 봐주시다 보면 분명히 그 도의적인 부분에 그 의료적인 부분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선수들 몸이 좋아지고 싶은 부분이고 코치는 이제 그런 명목을 고용된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쇄 반응으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일단은 선수가 모두 다 지켰으면 코치 책임이겠죠. 요거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렵죠. 뭐 반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민국이 얘기했던 대로 모든 거를 다 염두해서 세팅을 해서 그 세팅 값을 했는데 일단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몸은 일단 정답이 없잖아요. 그에 맞춰서 딱 도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갑자기 큰 뭐 문제가 발생해서 뭐 생명 위협을 느끼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도의적인 왜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선택은 본인이 하고 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코치한테 있죠. 근데 뭐 그런 게 많았어요. 대부분 다 뭐 더 쓰거나 뭐 어떤 특정 이제 뭐 교감신경 쪽에 자극을 주는 것들을 쓰면 안 되는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중독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다가 용량이 늘려나가고 진짜 그거 없이 못 하다가 여기 무리가 오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합법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적인 스포츠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 자격을 근거로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저도 이제 보디빌딩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저희는 케미컬을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생각하면 일반 그냥 헬창 또는 헬스장 다니는 사람도 나 몸 안 좋은데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가요. 몸 생각을 안 해요. 케미컬을 안 쓰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저는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부분이든가. 또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세 분한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추후의 데이터, 은퇴 후의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크게 있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메디컬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막상 10년 후만 지나도 어떻게 후 폭풍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저는 걱정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외국의 이제 올림피아 코치들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컨트롤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아요 저희 나라랑. 그쪽에서 온라인 코칭 받는 선수들이 저희 쪽에도 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데이터를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결국 이거잖아요, 진짜. 제일 큰 문제. 그쵸. 네, 그렇죠. 비대를 최소화하면서 몸을 키워야 되는데 뻥튀기 되게 해주는 케미컬 펩타이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문제죠. 근데 그런 걸 저희는 최소화하고 그런 걸 사용하지도 않고. 차후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다 드러내놓고 케어를 받으려고 애쓰는지의 문제 차이. 선수들이 목표가 올림피아고 올림피아에 좋은 성적을 내는 건데 계속 몸은 커져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약을 계속 줄여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진짜 뭐 이정민 선수처럼 그 정도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요즘에 약을 쓰는 게 네. 너무 대중화돼 있어요. 네. 일반인들도 그냥 갔다 해밀턴 풀파티 간다, 스택 간다 뭐 이런 애들이 진짜 이게 무슨,라고 하는 순간 진짜 많아요. 바디 프로필 찍는 데 사용한다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정점을 찍어보면 나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칭 하시다 보면 느껴요. 야 얘는 이게 안 될 떡잎인데 이렇게 다 때려받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20년 후, 3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을 안 넘죠. 근데 그것도 안 넘는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진짜 이 몸에서 안 넘어지는지 넘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주기적인 검사를 계속 시키니까 혈액 검사 말고 그쵸. 그런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악화됐는지 그러니까 직전 검사랑 케어제라고 네.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거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선수님은 2, 30년 후에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제 목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다 각오를 하고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확고한 목표가 있는데 케미컬을 사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비난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좀 리스펙하기도 해요. 목적이 진짜 탑 컨텐더가 돼서 점점 찍겠다 이런 게 아니면 시작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 올 때 저희가 상담을 항상 해주거든요. 내가 케미컬을 쓸지 말지 고민이 된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저는 그냥 몸이 진짜 좋아지고 싶고 단지 커지고 싶고 이러면 전 쓰지 마라. 저희는 프로카드 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올림피아도 다 나가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쓴다. 나 내 목표는 확고하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라고 노력도 하는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쓰는데 그 정도 목표 아닌 이상은 안 쓰는 게 될 수 있으면 좋다고. 보디빌딩 좋아하는 입장에서 코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올림피아 갈 거다라고 말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알아요. 내가 될지 안 될지. 아예 아시잖아요. 왜냐면 무슨 뭐 하리트 한거 아니고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좀 떡잎을 좀 잘라주는 게 그쵸. 선배로서 좀 도의적인 부분이 약간 아닌가. 근데 이제 저희도 보여요 이 사람이. 아니 보일 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만큼 노력하는데 이걸 바라는 거죠. 네.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내추럴을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약은 절대 권하지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어느 정도 이제 이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인스타가 다 벨이잖아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보면서 이 사람 몸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게 기준이 여기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내추럴이라고 하는 케미컬 유저들 실명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페이크 내추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한테 이게 그 기준이 되어 있는 내추럴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맞춰라. 뭐 제가 그 사람이 그 선수가 썼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디서 어떤 선수 내추럴인데 몸이 이렇더라. 다이어트 하면은 자기도 그런 스킨이나 상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보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인은 절대 그렇게 지금 될 수가 없다 이게 해주죠. 얘기를. 근데 이게 왜냐면 보디빌딩이 좀 개인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열심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운동을 잘한다는 기준도 다르죠. 아는 사람들 순에서만 뭔가 더 다른 운동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하지 일반적으로는 나 운동 존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근육통 오고 나 약고 좀 뒤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안 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운동 강도 잘 뻗고 있냐고. 둘러보면은 그냥 스트레칭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깨지는 순간에 네, 깨지는 순간이 일단 저는 요번이었고 제가 그렇게 컨디셔닝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체형으로 어느 정도 먹고 가는 선수.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먹고 제가 가는 그게 싫었어요. 항상 들었던 게, 머리 작다, 체형이 이쁘다, 몸이 이쁘다, 이거였지. 다이어트 잘한다, 뭐 볼륨감이 좋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토론토에서 이안 벨리어가 와가지고 다이어트 엄청 잘했다고 스킨 잘 뽑았다고. 중국인 선수더라고요. 되게 클린한 몸으로 엄청 잘 잡아요. 그거 다 누구나 다 탄수 줄이고 하잖아요. 그 과정인데 진짜 운동 강도, 유산소 거기서 차이가 또 많이 나죠. 또. 그러니까 이게 보디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없이 무거워지고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라이트한 질문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헤드 코치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입니까? 네, 없습니다. 왜 없으십니까? 제가 프로 선수들 코칭하는데 그게 필요하나 싶어가지고. 생체는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매스몬스터가 업자다. 약물 판매와 나도 봤어요. 이어져 있다. 어떤 특정 뭐 제품은 뭐 우리 거라고 하고. 특정 브랜드가 네.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받으러 온 사람들도 상담 받으러 와서 여기 매스몬스터에서 뭐 성장 판다는데 얼마에 대놓고 그래서 저희도 사서 씁니다. 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걸 파는 실제 업자들이 그걸 홍보를 하나 봐요. 여기서 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치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매스몬스터 약물 업자입니까? 아니, 그럼 뭐 질문 물어보면서도 힘듭니다. 이런 질문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디빌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의혹들도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행보나 뭐 나아가야 될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카멜 크루나 뭐 팀 가스프리나 이렇게. 자본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이랑 좀 연결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고 올림피아에서 경쟁하고 싶은 팀이 되는 게 목표고. 제가 잔배기를 되게 열심히 보는데 가슴 운동할 때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도 왜 크리스 범스테드가 약물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쓰면 뭐라 하는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급을 한번 올려보자. 우리도 그만큼 올라가보자. 그때도 약물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계속 증명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 되게 어렵게 모셔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보디빌딩 진짜 좋아하는 입장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